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약제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론에 대해서 뒤쪽에 가서 한번 우리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론소화약제 우리 같이 먼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 한론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로겐족 원소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할로겐족 원소로 만든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탄화수소인 메탄에탄 수소 원자와 취환시켜 만들어진 소화약제를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불소라던가, 그죠? 또는 염소 맞습니까? 또 이제 뭐를 얘기해요? 브롬 이런 것들을 이제 탄화수소인 메탄이나 에탄 수소 원자와 취환시켜 만들어진 소화약제를 우리가 할론 소화약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소화약제 종류 및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종류에는 이제 1301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2402, 뭐 1211, 그죠? 뭐 149, 260, 165 이 분자량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자식을 만들 수 있죠, 그죠? CF3의 BR. 그죠? 그래서 요거 탄불, 염브 또는 CFCB 요 순서로 알고 계셔야 돼. 그 여기가 2개에 4개에 브롬이 2개고 하나에 2개에 그죠? 하나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분자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특징입니다. 특징. 자,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은 1301이 있고 지금 2402가 있고 1211이 있죠, 그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출제가 됐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왜 잘못 출제가 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러면서 시험 범위를 바꿔버렸어요, 그죠? 이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 안에 할론이 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연속해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서 간단하게는 정리를 해가셔야죠. 기체로 존재한대요. 상온상합에서 무색, 무취, 비전도성으로 5.14배 무겁다. 한 5배 정도 무겁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량의 독성 물질이 발생한대요. 열분해 시에. 근데 이게 사람한테 막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독성이 가장 약한 거고, ODP는 14로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영향성이 너무 큰 거죠, 그죠? 환경적인 영향성이 너무 큰 거고, 약제 방사 시에 충분한 자체 증기압을 가지고 있으나 방사압이 온도에 따라 조금 어떻다? 불균일하다. 충분한 자체 증기압을 가지고 있으나 조금 불균일하다, 압력이. 맞죠? 그래서 고온 시에는 약간 압력이 증가될 수 있고 저온 시에는 약간 압력이 감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불균일한 것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가압가스 또는 축압가스를 그냥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402도 마찬가지. 상온상합에서 이건 특이하게 요거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9배 무겁고 얘는 국소 방출으로 많이 쓴대요. 그리고 얘는 독성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약제로도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오존 파괴 지수가 한 6 정도 된대요. 6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독성이 너무 세서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301만 사용한다 그랬죠. 자, 1211은 상온상합 기체 무색무취 비전도석 공기보다 5.7배 무겁다. 낮은 압력에서 쉽게 액화가 되며 B점이 3.4, 그죠? 액상 저장 가능하다. 약제 방사 시에 자체 증기압이 크지 않아 질소를 꼭 가압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특징들 여러분들 좀 잘 잡아두시고, 제가 오존 파괴 지수는 웬만하면 다 암기를 해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할론 소화약제 소화작용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들어간다? 부촉매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부촉매가 들어가고 질식 냉각 추가로 들어가 준다라는 거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할론 소화약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장점에 가보면 요 부촉매 효과가 엄청 크대요. 좋은 거죠. 그리고 부식성이 작고 비전도성이고 변질 및 분해 없고 2차 피해 적고. 자, 단점에 가보면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뭐가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환경적인 영향성이 좋지 않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ODP라던가 또는 GWP가 어떻다? 너무 크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지수가 너무 크다라는 걸 단점으로 하나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전기 음성도와 소화 효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이렇게 되고, 부촉매는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독성 순서도 이 순서다. 같이 부촉매에 대한 것 독성하고 같이 이 꼴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오존 파괴 지수와 지구온난화 지수에 대한 게 나와요, 그죠? 그럼 ODP와 GWP가 나오는데, ODP 같은 경우는 여기 갔을 때 얘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얘 이름이 뭐예요? 프레온가스.
맞나요? 그래서 프레온가스 1kg이 파괴하는 오존량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지구온난화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구온난화 정도를 비교하는데 무슨 물질? CO2.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어떤 물질의 오존 파괴 지수를 비교하느냐 또는 지구온난화 지수를 비교하느냐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식 정도는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맨날. 자, 그리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다. 그럼 여기 갔을 때 얘는 뭐 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죠. 그죠? 제외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불활성 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라 해가지고 얘네들의 종류가 뭐가 있다? 불염, 부육. 그죠? 불염, 부육. 요게 있는 거고, 그죠?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헬, 네, 아, 질. 그죠? 요런 애들을 우리가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들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약제 종류 및 구비 조건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약제명으로 중심으로 조금 잘 보시면 좋고, 약제명 중심으로 좀 잘 보시면 좋고, 외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짧은 애들은 하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요런 애들. 그리고 이런 것들, 요 퍼센트도 예전에 이제 간부 기출이나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허용 농도가 낮은 애들, 요런 애들 유익 있게 보시고, 좀 높은 애도 유익 있게 보시면 좋죠. 맞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이 보시고, 그리고 뭐 여기 10%짜리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문제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아셨죠? 그래서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낮은 애들이 위험한 거고, 높은 애들은 그나마 안전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얘가 훨씬 잘 나온다 그랬죠.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종류에 가보면 우리가 아르곤, 질소, 질소 아르곤 CO2, 아르곤, 그리고 질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얘네들이 약제명에 따라 얘네들의 조성비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G01이라고 하면은 아르곤이 100%, 그죠? 100이라고 하면은 질소가 100%. 541이네요. 그럼 여기가 질소가 52%, 아르곤이 40%, 여기가 몇 프로? 8%. 그죠? 대략 10%, 대략 50%. 그리고 요거 40% 되어 있고, 요거 55는 50대 5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몇 프로래요? 다 43%다라고 되어 있죠? 43%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한다? 뭐 이너젠, 얘는 이너젠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그 뭐 다른 애들은 뭐 아르곤, 니트로젠, 아르고나이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품명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셨죠? 대신에 뭐를 봐라? 약제명과 요 최대 허용 설계 농도 보시고, 요 퍼센트 꼭 보시고.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구비 조건이 꼭 있어야죠. 그죠? 구비 조건 꼭 암기해야죠. 소화 성능이 우수해야 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독성이 높을 필요가 없죠. 어때야 돼요? 낮아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환경 영향성 ALT, GWP, ODP가 어때야 돼요? 낮아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ALT라던가 우리가 대기권 잔존 지수죠. GWP 지구온난화 지수죠. ODP 오존층 파괴 지수죠.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 좋아야 되고 안정성 좋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독환 물안경이다. 환, 물, 안, 경. 그죠?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허용 농도 갔을 때 여기 가보면 우리가 여기 최대 농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한다? 노엘. 그죠? 최소 농도는 로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소화작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A급은 뭐 밀폐, BC급 적응성, 근데 보통 C에서 쓴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할로겐화합물 같은 경우는 냉각 질식이 있지만 부촉매가 주소화 효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질식이 주된 소화 효과죠. 그죠? 냉각과 질식인데 질식이 주된 소화 효과죠. 위에 번 부촉매가 주된 소화 효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약제 장단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고가라는 거 빼고는 대부분 특히 이런 거.
그죠? 대기권 잔존지수라던가 또는 GWP 또는 ODP, 그죠? 지구온난화나 오존층 파괴 다 어떻다? 낮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8번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분말이 나와요. 분말. 분말 소화약제 나오죠? 고체 물질의 미세한 분말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것이 분말 소화약제이다. 그죠? 분말 소화약제는 탄산수소 나트륨 1종 분말, 탄산수소 칼륨 2종 분말, 3종 분말이죠.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유동성을 높인 후 이를 가스 압력, 질소나 CO2 압력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소화하는 약제다. 사용되는 분말의 입도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뭐 이거를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대략적으로 최소가 한 10 정도 된대요. 최대가 한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너무 작아도 안 좋고 너무 커도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입도를 이 정도라고 얘기한다. 20에서 얼마요? 25 정도. 그죠? 그래서 분말 소화약제 개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화약제 종류가 나와요. 그럼 1종 분말이 뭐고, 2종 분말이 뭐고, 3종, 4종 나와 있죠. 그럼 1종 같은 경우는 중탄산 나트륨, 2종은 중탄산 칼륨, 그죠? 채울 수 있어야죠. 제1인산암모늄, 그리고 중탄산 칼륨의 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1종부터 4종까지 뭐를 알아야 된다? 주성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각각의 분자식이라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분자식도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서로 간의 구분을 위해 착색액도 들어가 있었다. 3종만 유일하게 A급이 가능하다. 그죠? 이런 거 내용적은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소화 효과가 이런 애들이 나타난다. 1종 같은 경우는 나트륨의 부촉매, H2CO2에 의한 질식, 추가로 흡열에 의한 냉각.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1종은 K급, 그죠? 비누화 현상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고체 분말이다 보니까 위쪽을 덮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효과? 피복에 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2종 같은 경우는 칼륨의 부촉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H2CO2에 의한 질식, 흡열에 의한 냉각, 그리고 피복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고, 자, 3종 같은 경우는 흡열 냉각 나와 있죠. 그리고 H2O 질식 나와 있고, 올소인산에 의한 탈수탄화, 암모늄 이온에 의한 부촉매,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메타인산에 의한 방진 효과 및 재발화 방지. 그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국내에서 생산이 잘 안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소화약제는 그리고 뭐가 좋아야 돼요? 내습성이 우수해야죠. 그죠? 내습성이 우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습성이 우수해야 된다라는 건 그만큼 습기에 어때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습기에 잘 견뎌야 된다. 그럼 습기에 잘 견뎌야 되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굳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유동성이 좋아야 된대요. 잘 움직여야 된답니다. 잘 움직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비고화성이래요. 비고화성. 굳지 않아야 된대. 그리고 미세도가 어때야 된대요? 적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식성과 독성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부식성과 독성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구비 조건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구비 조건에 대한 것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가보면 열분해 반응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다. 그래서 1종 분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이런 애들이라 그랬죠. 그죠? 이런 애들. 자, 근데 3종에는 CO2와 H2O가 동시에 나오지 않고 나중에 갔을 때 H2O 정도 나온다. 이런 것도 좀 특징으로 잘 잡아두시면 좋고, 4종은 특이하게 여기 암모니아와 CO2, 그죠? 이런 애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런 애들, 올소인산, 메타인산 이런 애들이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열분해 반응식은 한 번 정도는 눈으로라도 보시면 좋다라는 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소방 시설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분말 같은 경우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셨다가 문제를 푸실 때 적용을 시키셔서 조금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 최종적인 정리 제가 한번 쭉 해드린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시설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방시설의 종류. 우리 소화설비의 소화기구의 소관자. 그죠? 제가 소관자가 있다 그랬어요. 소관자.
소화기구의 소관자. 그리고 간이소화연고에는 애투소외. 그죠? 애투소, 소공관용, 그리고 외.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동소화장치에는 주, 상, 쾌, 가, 분, 고. 이런 애들이 있었고, 옥내에는 호실을 포함. 그죠? 그리고 SP 등 있었고, SP, 간이 SP. 조기진압용 있었죠? 캐비넷형 다 포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물분무 등은 9개가 있었다. 물미포이, 할할, 분광고. 맞습니까? 그리고 옥외 소화전이 있었다. 옥내 말고 옥외 소화전이 있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 이제 경보설비가 나와야죠. 경보설비. 자, 경보설비 같은 경우는 단경. 그죠? 그리고 비경, 시경, 자탐, 비방, 자속, 통감, 누경, 가경. 그죠? 그리고 비상경보에는 벨과 사이렌, 이런 애들 다 들어가 있었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화재 알림 설비도 하나 더 써주십시오. 화재 알림.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피난구조 설비의 피난기구 종류에는 사조완. 그죠? 사조완.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그죠? 인명구조기구 종류에는 방방, 인공. 그죠? 그래서 안전모, 장갑, 화 전부 다 포함이고, 유도등 종류에는 선이 있고 등표. 그죠? 그리고 비조와 휴비조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화용수 설비에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와 소화수조, 저수조가 있었죠. 그 밖에 소화용수 설비 있었고, 소화활동 설비에는 재연이 있었고, 연송, 연살, 비콘, 무통, 연방, 그죠? 요런 애들이 들어가 있더라. 됐나요? 그래서 같이 좀 정리를 하실 때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얘가 이름이 뭐예요? 소화기구죠. 소화기구. 자, 어차피 우리가 분류는 뭐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분류가 뭐 시험 문제가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 정도는 소화기구 쪽에서 정리를 하셔라라고 해서 최대한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얘기하죠. 그죠? 대형 소화기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뭐가 달려있어요? 운반대가 달려있고, 얘가 설치되어 있죠? 바퀴. 맞습니까? 그래서 A급이 10단위, B급이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우리는 소형 소화기와 각각 뭐라고 얘기한다? 대형 소화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소화기는 또 가압 방식에 따라 가압식이 있고 뭐가 있다? 추갑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압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용 용기를 달아준다. 그래서 질소가스라는 걸 별도 전용 용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그죠? 가압용 가스 용기에 작동봉판을 파괴하면 그 가스 압력으로 방사가 되는 방식인데, 현재는 가압식 소화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요. 아셨죠? 100%다가 뭐다? 추갑식이다. 그래서 추갑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요? 본체에다가 얘가 분말, 고체 분말이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3종 분말이죠. 내가 여기다가 질소가스를 이렇게 용기 안에 넣어두면 얘가 가압식인데, 이걸 요즘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여기 안에다가 같이 혼용을 해서 넣어놓는 거죠. 얘가 이름이 뭐다? 추갑식. 그래서 압축가스를 같이 봉입을 해놓는 거죠. 이 안에다가.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추갑식이다. 추갑식. 그래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형, 대형이 있고, 그죠? 그리고 가압과 추갑이 있는데 이게 분류가 좀 다른 거예요. 얘는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압 방식에 따른 분류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가 보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한다? 우리가 각 층마다 설치하죠. 그치? 그리고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20, 대형은 30. 메타 이내가 되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거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 설치 기준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제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되어 있다. 그럼 바닥 면적이 33제곱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어떻게 한다? 배치를 한다. 2 이상의 거실이 구획되어 있으면 33제곱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를 하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실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33제곱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얘를 배치를 하겠다. 아파트 어디마다도 각 세대마다도 소화기를 배치를 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 가보면 방출구는 약재 방출구죠.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해서 설치해라. 그리고 형식 승인받은 유효한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해라 라고 쭉 나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요거는 제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 요 탐지부에 대한 기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다. LNG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다. LPG죠. 그러면 천장으로 30cm를 설치할 거냐? 바닥으로 30cm 설치할 거냐? 그죠? 이런 설치 기준들. 그리고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나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죠. 자, 세 번째, 소화기의 사용 온도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강화액이나 분말은 여기 몇 도예요? 영하 20도에서 40도. 그죠? 그 밖의 소화기는 0도에서 40도. 맞죠? 네. 그리고 여기 가보면 내가 요 약재에 따른 분류를 살짝 넣어놨죠? 그래서 수계소화약재를 사용한 소화기는 물산강포. 뭐라고 여러분들? 물산강포. 가스계는 CO2 할론 들어가 있고 분말은 ABC 3종. 이런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같이 정리를 좀 해두세요. 네. 자, 그리고 옥내소화전입니다.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개요에 가보면 옥내소화전 설비는 건물의 내부를, 그죠? 내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수계소화 설비로서 발화 초기에 자체 요원에 의하여 가동이 되는 가동식 설비이다. 그래서 제가 설비 자체는 고정식일 수 있으나 호스가 달려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동식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구성요소 수원이 있습니다. 수원. 그죠? 물이죠. 물 저장하는 곳이고, 가압송수장치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물을 설비까지 보내주는 애다. 설비까지 보내주는 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제어반은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나뉜다. 그죠? 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는 우리가 압력 챔버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품 이름이 압력 챔버고, 얘가 펌프에 얘를 하더라.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관이 달려 있겠죠. 그죠? 물이 지나다니는 배관이 달려 있고, 개폐 밸브. 그죠? 열고 닫는 밸브 있을 거고, 함 있죠. 함. 그리고 함 안에 뭐가 있어요? 호스와 노즐,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또 뭐를 보시냐면 그 기동 방식 있죠. 우리 자동 기동 방식에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순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앵글 밸브를 개방을 한다. 앵글 밸브를 개방한다라는 게 이제 소화전에 달려있는 밸브를 손으로 여는 거죠. 그죠? 앵글 밸브를 개방하면 2차 측 압력이 떨어진다 그랬죠. 맞죠? 2차 측에 압력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런 거 2차 측 압력이 떨어지는 걸 얘가 검지를 해요.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거죠. 야, 여기 2차 측 압력 떨어졌어 라고. 맞죠? 그리고 얘가 이제 제어반으로 신호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얘가 되는 거죠? 방수. 맞습니까? 그래서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기동 방식 종류 정도의 순서 정도 알고 계시면 좋고, 자,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구조물이나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 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래. 얘가 이름이 뭐예요? 고가수조. 소화용소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 이상으로 가압을 하면 그 압력으로 물이 나간다. 이름이 뭐예요? 압력수조죠. 그죠? 그리고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 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가압원인 압축공기나 불연성 고압 기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옆에다가 얘를 따로 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잘 설치를 안 하니까 이게 이름이 가압수조죠. 가압수조.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또 가압송수장치 종류다라고 얘기한다. 이 세 개를 가압송수장치 종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같은 경우는 소화설비 배관 내 압력 변동을 검지해서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하고 정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라는 게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압력 챔버를 보통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핵심 부품이니까, 핵심 역할이니까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이제 수원량의 산정 나와 있습니다. 옥내 수화전 설비의 방수량은 몇 이상으로 한다? 130. 그죠? 그리고 방사압은 0.17로 한다. 0.7 이하죠. 0.17 이상, 0.7 이하. 됐죠? 그래서 방수량 나와 있고, 방수압 나와 있고. 층수에 따른 수원량 계산 방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런 애들 나와 있죠. 그래서 29층 이하냐? 그죠? 또 30층 이상의 49층 이하냐? 50층 이상이냐? 라고 했을 때 29층 이하면 저층이니까 20분 기준으로 130 곱하고 2600 n 곱하기 2.6. 그럼 여기 최대 개수 몇 개? 2개. 그리고 조금 더 높아져요, 건물이. 그럼 고층으로 가는 거죠. 자, 고층으로 갔을 땐 여기가 몇 분? 40분으로 가더라. 그리고 여기가 5200이 되는 거고 5.2 메타3승. 그죠? 여기 몇 개? 5개. 50층 이상일 땐 몇 분으로 가요? 60분으로 가죠? 여기도 7800 해가지고 7.8. 최대 몇 개? 5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수원량 산정에서 얘를 가지고 이제 옥상 수원을 산정하는데 몇 분의 몇을 때린대요? 3분의 1을 때리더라. 그래서 전용 수원량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을 때려서 우리가 수원량이라는 걸 산정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네 번째, 수조에서 설비까지 물을 송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압송수장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가압송수장치 종류에는 이런 애들이 있더라. 펌프가 있고, 고가수조가 있고, 압력수조, 가압수조. 그죠? 그래서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걸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수조에서 설비까지 물을 송수하는 역할을 하는 애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종류에는 압력 챔버와 기동용 압력 스위치가 있으며, 핵심 기능은 얘다. 그죠?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지. 그리고 방수압력 유지도 있고, 수격작용 방지.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용량은 몇 리터? 100리터 이상으로 하더라. 100리터 이상으로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물올림 장치죠. 자, 얘는 흡입식에 항상 물을 채워두기 위해 설치를 하고, 유효수량은 100리터 이상이에요. 그리고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빨아 올릴 때, 우리가 이제 흡입식일 때 설치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목적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흡입식일 때만 설치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성능시험 배관은 뭐예요?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는 배관이다. 말 그대로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험을 한다. 뭐 최저운전이라던가 정격운전이라던가 최대운전시험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체절시험이라는 걸 하는데, 이 체절시험을 했을 때 압력이 너무 크게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 분기를 해서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이 될 수 있는 무슨 밸브? 릴리프 밸브라는 걸 설치를 하더라. 그래서 수온 상승 방지, 수압 상승 방지를 위해 설치를 하는 애 이름이 뭐라고? 순환배관. 됐죠? 그리고 제어 반에는 뭐가 있다? 감시와 동력이 있다. 감시와 동력이 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기능, 감지 제어반의 기능, 동력 제어반의 기능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부품별로 조금 잘 보시라는 거야. 얘네들. 야, 이 정도는 보고 가야 돼 하셨죠? 이 정도는 지금 정리해놓은 거. 요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를 하고, 수평거리가 25m 이하이며 높이가 1.5m 이하래요. 높이가. 그죠? 그래서 방수구 높이, 설치 높이가 나와 있고, 호스는 구경 40mm 이상의 걸 사용하고, 호스릴 같은 경우는 25mm를 사용을 해라. 호스릴 같은 경우는 그 노즐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를 부착을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함은 두께를 1.5mm 이상의 강판이나 또는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를 설치하고, 문짝 면적은 0.5m 제곱 이상으로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옥내 말고 이제 옥외가 있죠. 옥외도 우리가 저층 건물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설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여기는 수원량이 조금 다르죠. 그죠? 옥내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 갔을 때 방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방사압도 달라지기 때문에 수원량 구하는 공식이 달라지더라. 그죠? n 곱하기 7이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최대가 얘도 몇 개다? 2개다. 그리고 얘는 고층 건축물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층 건물에 밖에 설치를 못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소화전함에 대한 내용 5m 이내에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 10개 이하일 땐 5m 장소에 1개. 그죠? 11개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30개다라고 하면은 11개 이상의 소화전을 어떻게 해라? 각각 분산을 해라. 31개 이상이면 3개에 1개. 이런 식으로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네,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뭐가 나와요? SP. 자,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계수화 설비의 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죠. SP가.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세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 내에 설치되는 헤드가 화재를 감지하여 헤드 가멸 부분이 분해되어 이탈이 되면 배관 내 압력수나 압축 공기가 방출이 되면서 배관 내 압력이 저하를 하고 압력 저하와 함께 경보 밸브와 가압 송출 장치가 자동으로 동작하면서 물을 헤드로부터 방수시켜 초기에 진압하는 설비다. 자동으로 동작하고 초기, 그만큼 동작이 어떻다? 빠르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옥내 소화전이랑 유사하지만 이런 애들이 좀 다른 거죠. 헤드라던가. 그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런 거 유수검지. 그죠? 또는 일제 개방 밸브.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다르게 들어간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따가 뒤에 가보면, 이제 뭐 습식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들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앞에 있는 개요 정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동식 소화 설비구나, 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가멸체가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있대, 헤드가. 그럼 얘는 무슨 형 헤드예요? 그렇죠. 자, 정상 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가멸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근데 이 가멸체가 어떻게 된대? 터진대. 퍽 하고 터지면서 자동적으로 파괴 용해가 되면서 방수구가 개방이 된다. 얘가 뭐예요? 폐쇄형이죠. 평상시엔 막고 있다가 터지는 거니까. 자,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를 얘기하며 본체 내의 유수 현상을 자동으로 검지한다. 자, 얘 이름이 뭐다? 유수검지 장치. 얘가 핵심 부품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방형 헤드의 일제 살수 시계는 우리가 무슨 밸브를 단다? 일제 개방 밸브라는 걸 단다. 두 가지 구문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이 세분화가 된대. 세분화. 그러니까 세분화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제 뿌려지더라도 얇게 뿌려지는 거죠. 얇게. 그래서 얇게 뿌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반사판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얇게 뿌릴 수 있다. 또는 영어로 디플렉타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방수량, 방수압, 수원량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방수량이 80이죠. 방사압이 0.1이고. 그래서 수원량 계산 방법에 가보면 20분짜리가 있고 40분짜리가 있고 60분짜리가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80 곱하기 20분, 그죠? 똑같아요. 40분, 60분 이런 식으로 가고 1600이냐, 3200이냐, 4800이냐. 그죠? 했을 때 1.6, 3.2, 4.8. 그리고 이 N개수가 특이하다 그랬죠. N개수가 설치 개수가 아니라고요. 이게 기준에 정해진 무슨 개수? 기준 개수라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기준 개수가 아래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만일 11층 이상이다. 지하가나 지하 역사다. 몇 개라고요? 30개. 그래서 30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 10층 이하인데 공장이다. 특수가연물이다. 30개. 그 밖의 것이다. 20개. 금판원복인데 판복이다. 근데 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만 얘기한다. 30개. 그 밖의 거 몇 개? 20개. 헤드 부착 높이가 8m 이상이다. 20개. 8m 미만이다. 10개. 이런 것들. 그래서 기준 개수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들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이거를 참고로 보는 거지. 나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니까 이런 기준 개수들은 살짝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기 전에 보고 내가 만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대입을 할 정도로만 정리를 좀 행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헤드에는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개방 유무에는 폐쇄 개방, 폐쇄나 개방형 애들가 있겠죠. 개방이 있을 거고, 설치 방향에 따른 건 위로 설치하면 상향, 아래로 설치하면 하향, 옆에 달면 측벽. 그죠? 가멸부 재질은 유리벌브, 글라스 벌브형이 있냐, 퓨지 블링크, 녹아서 떨어지는 형이 있냐. 그죠? 그리고 감도에 따른 건 3개가 있는 거죠? 3개. 그죠? 조기 반응형이 있냐, 특수 반응형이 있냐, 또는 표준 반응형이 있냐.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그럼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요런 애들. 그래서 뭐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준비작동식이 있고, 부합식이 있고, 일제살수식이 있고.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종류는 제가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